자, 지금부터 반디캠을 이용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닝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이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쇼 녹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녹화 기능은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서만 이렇게 녹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파워포인트 외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PDF라든가 아리안글이라든가 또 인터넷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외부 어떤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는 이게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그 화면을 녹화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반디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반디캠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작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에 반디캠 설치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디캠을 이제 클릭을 해주게 되면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가 표시되고요. 거기서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 확인 후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 왼쪽 하단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이제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제 크롬을 쓰신다면 바로 즉시 다운로드란 폴더에 바로 저장이 될 겁니다. 일단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 파일 열기라고 나오면 이제 저장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점 3개 찍혀져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하고 폴더의 표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디캠 설치를 할 수 있는 exe 파일이 표시되고요. 자, 바로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디캠 설치를 시작합니다 페이지에서 다음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사용권 계약에서 동의함을 클릭합니다. 자, 구성 요소 선택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고 설치 위치 선택에서도 설치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디캠 설치가 이제 완료되고 나면 일단 그 마지막 페이지가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보시면 반디캠 바로 가기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 반디캠 바로 가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반디캠 실행하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체크된 상태에서 마침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디캠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반디캠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바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은 바로 환경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면을 녹화를 하고 내 목소리를 녹음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이 이제 가장 사실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 환경 설정을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마이크 설정이어서 이제 마이크 소리 추가를 클릭을 하고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소리 녹음하기가 이제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래쪽에서 스피커가 기본 출력 장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은 마이크 메뉴를 열어서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녹음 장치로 사용할 마이크를 선택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기본 입력 장치나 마이크, 리얼텍, 오디오 이 정도만 표시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이제 다른 별도의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마이크들이 이제 표시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기본 값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 리얼텍, 오디오를 선택하고, 여러분께서는 혹시 다른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마이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볼륨이 나오고 필요한 경우 볼륨을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필터를 클릭을 해서 소음 제거해서
소음을 이제 많이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이제 해주시면 소음 억제할 수 있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마우스 커서 효과를 추가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 표시를 체크해주고 만약 원하신다면 마우스 클릭 효과 추가하기를 클릭하시면 체크하시면 그러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빨간색 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파란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실 때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요거는 체크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하이라이트 효과 추가, 요거는 제가 좀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 포인트 주변에 이렇게 반투명한 노란색이 표시되도록 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그 효과음 출력이라는 게 있는데, 왼쪽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오거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소리가 나도록, 이런 게 또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저는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 효과가 이제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얼굴을 넣고 싶다, 영상에 넣고 싶다 그러면 웹캠 오버레이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웹캠 오버레이 추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웹캠 장치에는 현재 기본 웹캠이 카메라가 이제 표시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도 이제 만약 그 웹캠을 구매를 하셔서 그거를 연결하셨다 그러면 목록에서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목록에서 해당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기본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보통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만약 이제 그린 스크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크로마키 사용이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초록색 뒤에 배경에 이렇게 그린 스크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클릭하고 그다음에 스포이드가 나타나면 여기를 이제 콕 찍어주시면 이 그린 스크린이 이제 투명하게 되는데, 근데 왜 투명하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그 유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도를 오른쪽으로 이제 높여주시면 점점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은 색깔과 비슷한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오른쪽 하단의 기본 위치인데, 뭐 필요하신 경우는 빠른 위치 설정에서 클릭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전체 화면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기본 화면을 돌려놓고, 자, 기본 이제 화면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마키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하실 필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웹캠 오버레이 추가가 이제 활성화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세 개의 그 장치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 이번에는 이제 어떤 대상을 녹화할 것인지 대상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체 화면 녹화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왼쪽에 홈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체 화면 녹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 화면 녹화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일반을 클릭하면 저장 폴더가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녹화된 영상을 어디다 저장하겠냐는 거죠. 자, 일단 기본 값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찍혀져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일단 저는 이번 예제에서는 그냥 바탕화면을 선택을 하게 할 텐데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탕화면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이제 눌러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 바로 이제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를 클릭을 하시면 이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F12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F12를 누르면 이 녹화가 시작이 되고 F12를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시정지를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시정지 단축키가 아마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단축키를 눌렀을 때,
이게 어떤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제대로 눌렀는지에 대해서 이게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러실 때는 오른쪽 중단쯤에 설정이 있는데요. 설정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대화 상자가 뜨고 이 대화 상자 오른쪽에 있는 옵션 탭을 클릭합니다.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화면 녹화 모드에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다운 타이머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게 아마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3, 2, 1 하고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표시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녹화를 시작하겠구나 이거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어서 단축키를 쓰는 분들은 이걸 꼭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축키와 관련된 부분 설정을 했고, 아래쪽에 보면 대부분 이제 녹화 포맷이 MP4로 되어 있을 텐데요. 간혹 가다가 이게 AVI로 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MP4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실 뭐 AVI가 나쁜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MP4가 요즘 많이 쓰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해봤고요. 이 환경 설정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바꾸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녹화하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녹화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녹화를 하면서 녹화 도중에 필요한 경우에 판서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스 파일을 하나 좀 열어보겠습니다. 시스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열어서 자,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이제 출발을 한 다음에 PPT로 이제 슬라이드쇼로 이제 출발하는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하다가 PDF 파일을 한번 열어서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이어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뭐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화면, 그러니까 인터넷도 괜찮고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건 다 녹화가 되니까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파워포인트하고 PDF 정도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쇼 탭에서 처음부터를 클릭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이제 시작 버튼을 이제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일단 이거는 이제 ESC 눌러서 닫아주고 반디캠에서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시작하는 방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축키를 누르는 방법이죠. F12를 눌러서 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데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화면의 맨 위쪽, 가운데 위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잠깐 기다리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도구 모음처럼 표시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RLC, 즉 레코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이게 되게 불편한데 왜 이렇게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이 기능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반디캠 창에 있는 레코드를 눌러주면 레코드를 누르는 순간부터 이제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녹화 대상에 가서 뭐 쇼를 진행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이제 그 시간 동안 계속 녹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단축키를 줄여 쓰게 되는데 단축키를 또 약간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럴 때 마우스 위쪽에 갖다 놓는 걸 하는데 한번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를 클릭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를 누르면 F12를 눌러도 되겠지만,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런 걸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우스를 화면 위쪽에다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표시됩니다. 그러면 도구막대가 표시되면 거기에서 REC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사회란 이제 무엇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내가 이제 판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다시 위쪽에다 갖다 대면 도구막대가 표시되고 오른쪽에 있는 그 펜 모양처럼 생긴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오른쪽에 판서가 표시됩니다. 이 도구모 판서와 관련된 도구모음 표시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펜 기능이 실행이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형광펜 같은 경우도 이제 형광펜으로 드래그를 해서 형광펜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선이라든가 뭐 화살표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필요하신 경우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텍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고령사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이제 설정들을 조정을 할 수 있고 밑에서 색깔 같은 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된 것들은 X를 누른 순간 사라지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지우고 싶으시면 지우개를 눌러서 지우개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그 박스 안에 표현된 것들은 다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다시 펜을 클릭해서 계속해서 판서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에도 펜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디캠에 있는 펜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SC를 누르거나 여기 X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도구막대가 이제 닫히게 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고요. 자, 같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 이제 PDF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ESC를 눌러서 나가도 되고 쇼를 닫아도 되고 아니면 윈도우 키 같은 걸 눌러가지고 이제 메뉴를 열어서 여기서 시스 파일에 가서 여기서 이제 고령사의 PDF 파일을 여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열리면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위에다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펜 기능을 사용을 해서 눌러서 이제 펜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펜을 많이 쓰는 분들은 이걸 누르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여기 도구막대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핀 모양이 있어요. 핀을 클릭을 해주면 이 도구막대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펜 기능 필요할 때 그냥 바로 눌러서 펜 사용하고 하다가 다시 눌러주면 다시 이제 X 눌러서 이제 닫아버리면 또 이렇게 쭉 옮기다가 또 필요할 때 눌러서 펜 눌러서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분도 있어요. 이건 이제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나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같이 녹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다시 펜 기능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핀을 다시 클릭해서 이제 그냥 자동 숨김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이제 PPT로 돌아와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연을 녹화를 하다가 나는 이제 녹화를 종료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축키 F11을 이용해서 이제 종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우스를 위쪽에다 갖다 대면 녹화 중인 경우는 이렇게 일시정지하고 녹화 정지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걸 누르는 방법. 그 다음에 반디캠 창에 가서 녹화 정지를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뭐 대부분 단축키를 쓰거나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게 더 편하겠죠. 여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를 딱 갖다 대고 오른쪽에 있는 녹화 중지 버튼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됐습니다. 자, ESC 눌러서 쇼는 닫아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은 다 됐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내가, 뭔가 이렇게 녹화 종료를 하게 되면 저장하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저장하라는 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죠. 제대로 저장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저장하는 위치가 내가 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디 저장했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 저장하는 위치를 이제 아까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일반에서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즉시 이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즉시 종료가 되면 이 저장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반 탭에 가서 열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위쪽에 보시면 저장 폴더 열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바로 저장된 곳이 열리게 되겠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디캠의 오늘 날짜에 현재 시간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면 지금부터 고령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광펜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보셨죠?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정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쉽게 그 화면을 녹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PPT하고 PDF 정도만 보여드렸지만 그냥 화면에 보여지는 게 다 이제 영상으로 저장된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화면이든 인터넷 화면이든 어떤 것든 다 가능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내 강의 영상들을 강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표시를 해서 이제 녹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반디캠을 이용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에 대해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디캠 설치하는 것부터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 되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마이크라든가 마우스 포인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녹화 대상, 녹화 위치, 뭐 단축키, 그 다음에 파일 형식 이런 것들을 이제 등등 설치를 했고 얘는 한 번만 잘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을 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시작을 이제 누르는 방식, 그래서 레코드 버튼을 누르는데 단축키는 F10이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눌러서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녹화를 시작하시면 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하고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경우 판서를 하고 싶으면 화면 위쪽에다가 마우스를 다 갖다 대고 이제 펜 모양 버튼을 눌러주면 판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판서를 하다가 다시 판서 종료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서 이제 강연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도 종료를 했고 녹화 종료하는 건 역시 단축키 F12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그 상단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거기서 녹화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녹화 종료를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반디캠은 그 결과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로 저장을 해주고 그 저장된 위치는 우리가 특정한 곳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바로 더블 클릭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 반디캠을 활용을 해서 멋진 이러닝 콘텐츠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만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